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김민숙입니다. 진짜 분당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많이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진짜 누구보다 아메이를 정말 좋아하는 한 일인으로서 여러분께 또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와 제가 느끼고 있는 아메이 비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요. 또 잘 들어주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도 너무 떨릴까봐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선물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타이틀은요.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 아메이와 함께는 슬기로운 은퇴 생활이 어떨까라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죠. 올해보다 내년 한 살 더 드실 거죠. 또 그 후엔 또 한 살 더 드실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든 하고 계실 건데 퇴직이나 그 일을 못 하시는 시기가 온다는 걸 믿으시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스폰서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전직의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직장인 부부로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와중에 제가 아메이를 만난 계기는 이제 저는 큰언니가 미국에 있어요. 보스턴에 있고, 형부도 이제 그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MIT, 저희 형부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이제 MIT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하려고 하는 차에 9.11 테러가 터졌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솔직히 원래는 이제 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인종이 다른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알아보니까 공무원이 되면은 이제 영주권이 좀 쉽게 나온다 해서 박사를 포기하고 석사 마치고 그냥 보스턴 시청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죠. 미국은 굉장히 레이아웃 그 사람을 자르는 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근데 아마 형부가 계속 그런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에 있었으면 벌써 이제 퇴직을 하고 잡이 없을 텐데 지금 정말 아직까지도 그리고 미국은 연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1억이 넘더라고요. 연금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풀린 케이스인데 제가 공기업이 근무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언니가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언니가 아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정말 너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국에서 몇 번 저한테 아메이가 왔었지만 이제 단칼에 거절을 했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저희 큰언니가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너무 놀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언니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들었던 아메이가 이제 저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말을 이제 딱 화두를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자유, 즐거움, 스트레스 없는 삶, 성취,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은퇴라는 말을 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부정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타인에 의존을 하고 외롭고 건강하고 나가 쇠퇴되는 것 같고 재정적인 불안이 생기는 시기. 이제 은퇴하고 노후 자산 리스크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볼게요. 뭐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령인구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죠. 그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26년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비중이 되게 높고 다 아시겠지만 내년 정도면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60세 이상 노인이 5분 중에 1명. 이게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리고 OECD 전체를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저희가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고 이제 예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아직은 젊고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활동 기간 중에 이 소득 변동을 보면은 이제 지출 변동이 좀 더 많죠.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 시기에는 보통 이제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을 하고 은퇴 생활 기간에는 이제 소득은 이제 없고 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맞이할 은퇴 시기에는 자산을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너무 이거를 준비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시기가 준비한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죠. 늦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리스크 같은 경우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이 빈곤한 나라예요.
이거를 이제 OECD 말고 기획재정부가 함께 조사를 했을 때는 한국은 거의 48.6%니까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을 하신 거죠.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머리가 이제 하얘졌을 때 일을 하러 나온 노인은 또 제일 많아요. OECD 중에. 노인 취업률은 좀 제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너무 질병으로 힘이 드니까 이제 자살하신 노인분들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거죠. 보통 이제 노후 준비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아메이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둘이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이게 1인이 필요한 금액이에요. 2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최소 생활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359만 원이니까 700만 원이 넘는 돈이 두 부만 사신다고 했을 때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정말 준비가 되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이런 자리에 와서 그런 걸 계속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다. 또 저희는 부양이 될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좀 더 이 자리에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설문을 해보면 다 알고는 계세요. 40대, 30대, 20대 포함해서 거의 80% 아주 압도적인 비율로 노후 준비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못하죠, 잘. 그래서 이 적자로 전환되는 수입이 사라지면서 내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 적자 구간이 이제 빨리 도래하고 있고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노인이 많아지는 반면에 이렇게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는 없어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 2014년 타임즈 표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몇 세를 산다고요? 142세까지 산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낳은 엄마 세대, 그 할머니 세대도 꽤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100세는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2개월 전? 지난달 뉴스 같아요. 전국 초등학교 입학식이 이제 열린 시기였죠. 3월에. 근데 서울에서,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입생이 제로예요. 없어요. 이런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가 제가 또 막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가양역 강서 ABC 아시죠? 그 옆에 있는 모 초등학교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선생님들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안 들어온 학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입학생 현황이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신입생이 제로인 학교가 이미 서울, 116개 교에서 198개 교로 단지 5년이 밖에 안 지났는데 70%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괜찮냐 했을 때 서울시 안에 이걸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교생 1학년에서 6학년을 말하는 겁니다. 6학년까지가 240명 미만인 학교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 반에 20명이라고 했을 때 두 반만 운영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인은 많아지는데 그 받쳐주는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기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내 노후 내가 준비해야겠죠. 그죠? 벌써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30만 2천원 신입생이 들어갈 걸 했는데 벌써 4천이 빠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내년엔 더 할 것이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죠. 아이 양육비가 전 세계에서도 1위야. 한국은 1위가 아니면 안 되나 봐요. 양육비도 1위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은퇴 준비를 좀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인데, 정말 고령화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는 하나를 키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MZ세대한테 설문을 해보면 아이를 왜 낳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딸이 둘인데, 둘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를 낳으면 난 너무 뒤처진다. 너무 특히 여자한테 리스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출산율 관련해서 요새 이제 많이 해서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사촌 언니가 그 중학교
가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이제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이제 사람인데 아무래도 가정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율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남녀공학이지만 이제 여기 있는 너희들은 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학폭위가 열릴 뻔했대요. 한마디로 그걸 당신이 뭔데 나라 마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생각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학폭위가 열릴 일이, 근데 열릴 뻔했지만 이제 열리진 않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저희랑 생각이 달라요. 그거를 진짜 뼈저리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느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혼자 살기를 택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뿐이 아니라요. 1인 가구가 이제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서도 이제 뭐 직장 따라서 혼자 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1인 가구 중에도 40% 이상이 65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노인도 혼자 사는 분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잘 살고 내 몸 건사 잘 할 거야라고 했는데 또 복병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50대인데 혼자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부양 비율이라는 게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64세까지로 보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들어있으면 얼굴도 우리 부모님이 설사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얼굴도 모르는 노인을 제가 부양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비율이 그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한국인데 이제 8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지금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니까 급증하고 이제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그래서 4.9명당 1명이고 지금 4명당 1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는 2036년 정도. 그래서 2명당 1명을 부양을 하는 이제 시기를 지나서 이제 손주 세대가 가면 1명당 1명을 부양해야 돼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현재 4명의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사람들이 노인 한 분을 부양을,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않지 않나요? 우리 가족하고 나 부양하기도 힘든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대1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말이 나올 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노인을 내가 왜 부양해야 되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막 데모가 옛날에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사회적인 너무 지출이 많아져서.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무기력한 사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미리 우리 같은 그런 상황을 먼저 겪은 일본은 이 사토리 세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되는 대로 살자. 한마디로 우리로 말해 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즐기고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즐기면서 살자. 이런 게 이제 만연이 됐었다고 하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말이 있죠. N포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 N포 세대가 원래 3포에서 5포에서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N으로 넘어간 건데 몇 개인지 몰라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걸 3포라고 하고요. 여기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다 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붙들고 혼자 있는 거죠. 고립돼서 살고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까지 잃어버리면 이제 이걸 다 N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단어는 이 한 단어거든요. 자산이라는 단어고요. 이 자산을 한문 뜻을 풀이를 해보면 돈이 뭔가를 돈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낳으셨지만 돈을 낳는 거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산을 반드시 구축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시기를 위해서 미리 보통 이제 현금으로 사보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왼쪽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이제 시간과 내 노동을 맞바꿔서 어떤 돈을 버시는 분들이죠. 오른쪽은 사업가, 투자가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보면은 그냥 돈을 버는 그냥 네 가지의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하게 이 중앙에 있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속성이 달라요. 왼쪽은 노동수입, 임시수입이라고도 부르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멈추는 그 영역이고 오른쪽은
자산 수입의 영역이라서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돈을 낳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을 갖고 있을 때 빨리 왼쪽에서 오른쪽의 것을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계층 구분 많이 보셨죠?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시나요? 보통은 이제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으시죠, 솔직히. 저희가 예전에 중산층이란 말을 쉽게 썼는데 요새는 중산층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정말 중산층의 정의거든요. 이게 네 개가 다 동시 충족되셔야 돼요. 집에 아파트 이상 있는데 여기 빚이 전혀 없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형 이상의 자동차가 내 소유여야 하고 리스 말고요. 그리고 월 급여가 500 이상 실수령액을 말하는 거고요. 예금 잔고가 언제든 뺐을 수 있는 돈이 1억 이상 예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중산층이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이미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80대 20은 이제 예달 얘기고 90대 10, 95대 5 이제를 넘어서 이제 99대 1로 이제 가고 있고 좀 더 0점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사회 문제 그 주관식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을 6자로 쓰시오. 빈익빈 부익부예요. 정답은. 예.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사회 체계도 나올 만큼 굉장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너무 한탕을 노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예전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이 미팅 끝나면은 점심 먹을 돈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막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가난을 우리는 겪는 세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SNS 통해서 너무 상대적인 빈곤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SNS 상에선 불행한 사람은 없다. 단 한 명도, 그죠? 그래서 저는 잘 SNS 그런 걸 안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올리는 걸 봐도 너무 가짜가 많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척, 예쁜 척, 잘 사는 척, 이걸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N잡의 세대, 이거를 반드시 이제 우리는 N잡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하나가 더 필요하세요. 어떻게 보면 둘이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캐서리 브룩스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해보니 이제 앞으로 요즘 같은 세계에는 다수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다수의 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랜 B뿐 아니라 필요한 C까지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더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검색을 해보면 엔잡러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긱 이코노미. 이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인력이 이제 동원됐다가 다시 또 일자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동원됐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캐. 본캐는 내가 의사인데 낮에는 치과 의사인데 밤에는 바텐더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선진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부분들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캐조차도 안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많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바로 이 회사예요. 보통 회사를 창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에서 좀 약간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좀 기여하고 이런 걸 보통 이제 슬로건으로 걸고 하는데, 이 회사는 매우 독특하게 꿈이 많은 두 청년이 사람을 돕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창업한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는 이미 이제 60년이 훨씬 출정 넘었고 70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공신력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특히나 그 5A1이라는 저 글자, 저거는 삼성도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타이틀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고, 제가 왜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를 위한 어떻게 보면 자산 준비 개념을 아메이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데, 이 회사가 만약에 빨리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일단 먼저 회사를 검증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이렇게 엄청난 글로벌 회사고요. 그다음에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 회사고 75개 연구소. 이건 대학교나 대단한 대학교도 이렇게 75개 연구소를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허도 굉장히 많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제 여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되게 철두철미하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DSN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셀링 이제 뉴스에서 그 100위권을 항상 이제 리스트업을 해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연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메이는 부동의 1위라는 거.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믿고 이제 자산을 만드는데 한번 동참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보통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평균 수명을 해봤더니 20년인데 그 20년이 그냥 허접한 그런 회사 말고요. 밑에 보이시면 S&P 상장기업. 요즘 S&P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 것처럼 정말 튼실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업들이 조차도 20년을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미 65년을 지나서 2024년에 65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67년, 70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는 이미 1934년에 오픈이 돼서 90년을 넘기고 있고 지금 1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아메이를 더 아메이답게 다른 회사가 어떻게 보면 넘볼 수 없게 해주는 되게 엄청난 차별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뉴트리라이트예요. 더 퍼스트 제일 먼저 북미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또 디온리예요. 전 세계 유일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베스트. 그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판매 전 세계 1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 유기농 농장. 멕시코에는 엘페타칼 농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다 정부에서 인증한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저희가 아세로씨 많이 드시죠? 여기서 자랍니다. 우바자라 농장.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미국에는 트라울레이크 농장이 있는데 여기 또 이스트 웨스트가 나눠져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그 에크네시아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렇게 트라울레이크 안에서도 웨스트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옛날에 호흡기 치료를 위해서 면역을 위해서 먹었던 민간 식물인데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유기농 농장이 저희는 씨앗부터 완제품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이 던져지는 그 토양도 관리를 그 생각을 미리 했다는 거죠. 1920년대부터 이분 이제 칼 레모그 박사님에 의해서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SBS 다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우 씨가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하러 가셨는데 그 시설과 거기서 정말 너무 자연 기법으로 하니까 너무 놀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매가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매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에 이제 그 자막이 뭐라고 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칭송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못 쫓아는 식물 영양소, 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또 완벽한 생태계 농법, 그리고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식탁에 놓여 있을 때 그 안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까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7대 영양소를 다 드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다 아실 것이고, 비타민, 미네랄 드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 3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없이는 대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되고, 또, 우리 몸의 60, 70% 차지하는 물, 그리고 현대인은 너무 정제된 걸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 정말 못 드시거든요. 식이섬유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정말 넘볼 수 없는 식물 영양소인데, 이 식물 영양소는 이제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메이가 제안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각각의 식물이 자기 껍질을 갖고 있는 색깔이, 동물은 도망을 갈 수 있는데, 보호를 해줘요. 누군가 어미들이 보호를 해주는데 식물은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죠.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껍질 부분에 이제 색깔로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거를 저희는 통째로 먹잖아요. 농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들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또 우리도 식물, 농축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농축물은 아니고요.
영양소, 실제로 그게 퀘르세틴이 얼마 들어있는지, 뭐 이런, 실제로 그 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수치를 저희는 19가지나 갖고 있는 실질적인 더블엑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또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약사들이 보는 약사 공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DNA 손상된 걸 복구시켜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암이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 말은 솔직히 웬만하면 어떤 약도 쓰지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타이틀로 내걸었다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해봤더니 항암을 하시는 분이 더블엑스를 함께 드시면서 항암을 하시면 4배 정도 효과가 빨라졌다라는 이제 임상이 나와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이제 혈관도 가장 문제인데 이런 혈관을 손상시킨 LDL 콜레스테롤을 또 감소를 시킨다는 거. 이게 다 이제 저희가 임상을 확인이 끝난, 정말 건강 보조식품이지만 약보다 더 훌륭한 제품이 이제 저희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뉴트리한테 막 드시다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먹냐고, 왜 이렇게 약을 먹냐고 많이 하시죠. 그럴 때는 이런 걸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뉴트리한트라고 해서, 이분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도핑 테스트를 거쳐요. 그래서 소변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약성분이나 어떤 화학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바로 열심히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걸 드실 수 없는데,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후원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 한 70여 종의 뉴트라이트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연 생태계 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진짜 꼭 제가 뉴트라이트를 조금 길게 할애를 한 이유가, 제가 뉴트라이트를 너무 좋아하고, 그 GMO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왜냐면은 GMO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GMO는 식물 에이지라고 불러요. 에이지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보면은 남자, 여자는 종이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식물 에이지, 이 GMO는요, 동물과 식물의 성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옥수수는 식물이죠? 세균은 동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박테리아도 동물인데 배두에는 박테리아 유전자가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품성이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제초제는 잡초를 죽이려고 넣은 건데 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은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죽어요. 굉장히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지죠.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한 다음에 전 딸기하고 정말 토마토를 안 사 먹거든요. 특히 그냥 토마토 못난이 딸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화점에서 정말 상품성 좋은 거 있죠. 너무 균일하게 생기고 너무 탐스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100% 이렇게 넙치 유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토마토를 드시는 건지 넙치를 드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책에 이걸 주도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몬산토라는 회사. 몬산토는 어떤 인터뷰어가 가도 인터뷰를 해주지 않는 철옹성 같은 기업이고요. 그 대단한 정말 망나니 같은 트럼프도 꼼짝을 못하는 회사예요. 모든 군수용품과 이런 게 이쪽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회사인데 너무 밑바닥에 숨어있고 너무 저변에 식품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드셨을 음료수에 넣었던 액상 과당도 여기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옥수수에. 그래서 옥수수에 온갖 그 주사기를 꽂아서 이걸로 이제 항상 사람을 놓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쥐를 놓고 설명해보면 이렇게 마트에서 엄마들은 아이를 먹이려고 장을 보지만 그 안에는 몬산토가 유전자 조작을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다큐가 있었어요. GMO가 아닌 걸 찾아본 데 없었어요, 거의. 마트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끌어내려놓고 했었거든요, 검사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아까 DNA가 그럼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주변 분들한테 그래요. 땡빛을 내서라도 하루 2,800원이다. 커피도 이거보다 비싸다. 하루 2번 먹는 그 더블엑스를 먹으면 오늘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런 걸 드셨다 하더라도 되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항산화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블엑스를 꼭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이 아무리 피켓을 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안전 표시제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제 사촌이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메 사업을 저랑 같이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거기는 1% 몇 프로가 있어도 GMO 표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의무로. 근데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 국가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단 한 개도 표시하지 않고 있죠. 진짜 가려 드셔야 되는데 가려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더블 X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이런 얘기와 함께 더블 X를 꼭 먹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혜의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농장에서 재배된 것을 우리 식탁에 가서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걸 너무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GMP 어워드까지 받았고요. 또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장 건강, 모든 생명의 근원은 장이죠. 또 면역이 제 1선이고 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이 좋아지면 모든 게 다 연결되게 다 좋아지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아이들 성장, 건강을 이제 책임지는 그로잉 랩,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질병이 생길지를 예측하는 마이 웰리스 랩, 그리고 이걸 운동과 함께 이제 병행해서 하는 이스퍼센트 라이드까지 굉장히 다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제 저희 건강을 위해서 아메이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스포츠니까 공부를 하셔서 많이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리죠. 아티스트리는 아트 이스 트라이. 다 아시죠? 이게 어떻게 생긴 이제 이름인지. 여러분들이 아트가 되시는 거예요. 트라이를 하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칼 램보고 박사님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분의 이제 사업 파트너이자 정말 동반자이신 에디스 램보고 여사님이 그 부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남편이 너무 애쓰고 너무너무 귀한 유기농, 그런 낙과도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피부에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연 화장, 저희는 태생의 자연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뒤늦게 화학 화장품 안 좋다 해서 자연 화장품 넘어간 게 20년이 채 안 됐는데, 아메는 이미 60년이 넘었거든요. 시작이 자연 화장품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여자는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장사 중에 먹을 거 빼고, 90%, 95% 세일을 해도 남는 장사가 있어요. 그게 화장품이거든요. 제일 많은 마진을 갖고 있는 게 화장품인데, 이게 화장품은 어떤 제품이 아니라 여자의 허영심이 더해져가지고 사는 제품이군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대단한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 근무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제일 늦게 바꿨던 것 같아요. 잘 못 믿어가지고. 근데 진짜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정말 고가의 제품을 사더라도 너무 많은 유통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중간에. 그리고 8개국 이렇게 화장품 봤을 때 한국만 오면 비싸지죠. 아웃도어도 한국만 오면 비싸지는 거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도 한국만 오면 제일 비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이렇게 허영심이 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써본 여성이 없다고 하는 저 갈색병 다 기억하시죠? 저게 개조 원가가 아닌 수입 원가예요. 우린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들어온 원가. 거기에서 24배 이제 폭리를 취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랑콤 너무 유명하죠? 랑콤 아이크림 너무 조금, 아까워서 조금씩 바르시죠? 근데 그 원가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쓰시겠어요?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아티스트는 거의 대부분이 원가더라고요. 원가. 제조 원가가 엄청 높여서 만든 진짜 퀄리티 높고 효능이 있는 제품. 그런 제품을 쓰셔야 하겠죠? 그죠? 우리는 예술작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10년째, 뭐 이제는 아마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연예인조차도 이제 아티스트를 많이 알게 돼서 지금 쓰고 계신 연예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물 영양소 효능을 피부에까지, 피부도 어떻게 보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한테 전달을 하는, 지금 프로모션 중이죠. 스카이. 생필품이 아니라 이제 생존품. 침대는 과학이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런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카피인데, 청정기도 마찬가지. 얘는 가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숨을 24시간 쉬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폐를 청소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케어해주는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품에 해당하거든요. 전 세계 판매 1위고요. H14 등급, 전 세계 판매 1위면서 알레르기 제말 모든 걸 다 받아냈고, 또 H14 등급, 이게 어떻게 보면 청정기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에도 분명히 청정기가 있는데 스위스 어떤 모 브랜드를 폐암에 걸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셨는데 저희 제품보다 한 100여만 원 비싼데 그 제품이 H13 등급이었어요. 그게 중환자실이라든가 어떤 집중치료실에도 H13밖에 안 들어가는데 저희 거는 가정용에도 불구하고 저 제품은 14등급이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고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죠. 코로나. 저희가 코로나가 뭔지도 모를 때 이미 저희는 코로나를 걸르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지금 프로모션 중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때문에 막 고민을 하세요. 그죠? 비싼 걸 어떻게 전달하자 하는데 이걸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집집마다 빌트인 되어 있는 에어컨 되어 있는데 많으시죠? 그리고 에어컨을 한 방에다 몰아놓고 몰아서 주무시나요? 방에 다 설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다 200 정도 돼요, 한 대가. 근데 방방에 놓는단 말이죠. 근데 얘를 가동시키는 건 여름 한철 뿐이에요. 그죠? 그것도 전기세가 너무 아까워서 많이 틀지도 못하세요. 그죠? 그래서 한 달, 12달 동안 한 달 정도 틀까 말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내가 한시도 참을 수 없는 그 숨을 책임지잖아요, 제 폐. 그래서 필터는 갈 수 있어도 제 폐는 갈 수가 없거든요. 장기를 다시 인공장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해도 폐는 못 바꾼대요. 왜냐면 폐포가 너무 작고 섬세하고 너무 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폐는 정말 잘 소중하게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프로모션 정말 본인도 많이 방방에 놓으시고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프링.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손으로 가릴 수가 없는데 이스프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있는 이스프링도 좋았는데 이 뉴 이스프링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최고가 또 최고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물 속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는 이제 장면이지만 신용카드 한 장을 일주일에 한 장 먹는다고 해요. 제가 지금 신용카드를 제 주머니에 있는데 드리면 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통해서 저희가 먹고 있다는 거죠. 생수 많이 드시죠? 생수를 드시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은 그냥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아일랜드 해가지고 인도라든가 이렇게 후진국 쪽에 저희가 한번 먹고 버린 그 페트병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건강하실까요? 이 물을, 물이 또, 물은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그 대물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임 유사, 요즘 되게 많으시죠? 발달장애, 기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잘못 드셔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그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수도관성 녹 정도로 생각해서 저희가 정수기라는 게 보급이 되고 생수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물에 너무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과부라 화합물, 잔류 의약품까지. 과부라 화합물 같은 거 이렇게 다큐도 있었고요. 체내가 축적이 된 아이는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PFOA로 이제 대표되는 물질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 다 코팅 프라이팬이 있으시죠. 그리고 방수나 방풍되는 아웃도어 갖고 계시죠. 하나 정도씩은. 기능성 의류. 그런 아이들 물에 빠시죠. 또 코팅 프라이팬 설거지 하시죠. 결국 다 어디로 가죠? 세탁을 통해서 설거지를 통해서 물로 가요. 그것이 이제 PFOA 이런 물질인데 이것이 이제 물을 통해서 다시 순환이 돼서 왔을 때 이걸 걸르지 못하고 드시게 되면 고환암이나 가젤은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형아 문제와 관련이 밀접하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강에 있는 물고기를 했더니요, 5분의 1, 이건 옛날 자료예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됐을 건데, 3분의 1이 트랜스젠더였대요. 그러니까 수컷인데, 보니까 생식기가 없어요. 주로 이제 수컷이 암컷화 되는 게 이제 보통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 물을 마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딸 아들이 되게 겉에 보기도 굉장히 멀쩡한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 생식기를 교란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그리고 이제, 아마 다크워터스 보신 분, 저는 좀 이렇게 요약한 걸로 봤거든요. 너무 실질적인 사례고요. 이 과부라 화합물의 무서움을 이제 폭로한 거에서 아마 산모의 탯줄에도 이게 발견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나 기형이 됐죠. 그거 이제 증거가 있었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약 많이 드시지 않나요, 주변에? 저희 부모님 세대를 포함하여.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1층에 계신 분은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 15층에 계신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뭐 그런 거 있죠? 또 그 밑에는 세대는 피임약을 먹고 있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젊은이는 마약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소변을 보면 그게 다 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게 약과 어떤 그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어떤 약 드시면 어떤 약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물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칵테일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모르게 이걸 거르지 못한다면 내가 고스란히 먹는 거죠.
그래서 신종 의약품 9종에 대한 여과 성능을 다 이번 뉴 스프링 다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PF5A, OS 이외에 또 새로운 또 과부라운말이 또 발견돼서 이 아이까지 모두 다 걸러주는 인증을 다 받아낸 정수기고요. 유일면 단 한 대 정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생물은 진화하듯이 이런 박테리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깨지지 않은 포낭을 하고서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깨는 새로운 UVC 램프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강이에요. 여기 낙동강이고 실제로 여름이 되고 조금 가물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강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녹조라고 하죠. 그래서 녹조 라떼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색깔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간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g이 쌓이면 간암을 일으키는 1g. 그 정도로 맹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물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계신데 실제로 사례가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이제 연구원이셨어요. 수자원공사 쪽에. 그래서 이 물질을 다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홈미팅을 하도 오라서 따라서 이제 팔짱 끼고 힘없이 뒤에서 이제 졸다가 듣다 하고 있는데 정말 평범한 아줌마들이 모인 자리, 그 홈미팅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온 PFOA가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잠이 깬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잘 모르는 마이크로시스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정수기에 이걸 걸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진짜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시고 그 인증 마크 다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시고 그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이걸 아니까 이런 정수가 진짜 있다라고 해서 나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맹독성 물질인데 우리는 너무 물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물에 들어있다는 거. 그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메이는 170가지 이상을 걸르고 있고 이거 나열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죠. 그럼 우리나라 먹는 물, 생수를 포함해서 정수기 몇 개를 걸르는 게 먹는 물 마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51가지만 걸르면 돼요. 나머지는 다 드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 퀸 더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굉장히 재질이 좋아졌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퀸 요리를 할 때 어떤 언니가 S로 시작되는 것 아시죠? 저희 제품 10배 셀로 시작하는 그 제품 막 구경하러서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304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316 Ti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비싼 거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걸 10분의 1 가격인데 저희 316 Ti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진짜 직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인덕션도 가격이 내려갔죠. 꼭 필요한 기능을 남기면서 좀 더 사이즈도 줄이면서. 그래서 아메이는 정말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떤 제품이. 그래서 반찬은 못해도 요리는 잘하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다 동감하시죠? 가장 많은 호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주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항상 주부분들의 걱정이 그거잖아요. 뭐지 끝나면 오늘은 뭐 해 먹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퀸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홈미팅의 어떤 도구로도 많이 활용하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이 근가리에는 홈, 아메이는 어떤 세제 하나, 에롯이라는 세제로 출발을 한 회사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친환경이 아까 보셨죠? 강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제 세제는 정말 어느 집이나 쓰잖아요. 뭐 다른 거는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필환경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제 EPA 마크에서 이제 더 강력해진 세이퍼 초이스라는 마크, 이 마크만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 근데 이 마크가 돼 있는 미국 세제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것도 훌륭한데 아메이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체 기준이라는 바이오캐스트라는 기준이 또 있어요. 시키지도 않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물을 포함해서 인간을 오염시키지 않는 아주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메이 전경인데 보시면 화학 제품에 들어가요. 세제 종류는. 그래서 불뚝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언니. 그래서 원주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언니 보러 갔는데 하루 종일 공장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저희는 불뚝이 없는. 참 너무 신기하죠. 옆에는 1급수가 흐르고. 근데 여기는 진짜 요즘에 유명한 P로 시작하는 뭐라고 시작하는 그 세제 아시죠? 그 공장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주변. 그래서 전 이 광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에로실을 하천에 그대로 부어도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노는, 저 이 광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죠? 상을 받았죠, 저희가. 막 헷갈리네요.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세제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나온대요. 화학세제를 쓰시면. 당연히 그렇게 석유를 가공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해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또 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메이 세제는 이제 미국에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은 정말 완벽한 세제고요. 왜냐면 근데 만약에 친환경인데 때가 잘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때도 잘 가고 환경도 보호하고 또 심지어 손도 보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거지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고무장갑을 안 껴요. 근데 제 손 괜찮죠? 진짜 단 한 번, 거의 안 끼거든요. 한 번도 낀 적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소 추출물이라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정말 가장 값싼 제품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헌장을 갖고 아메이는 출발을 했죠.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지구는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을 착취해서 얻은 이익은 그 진정한 이득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올바른 정신이죠.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이제 퍼스널 케어, 뭐 헤어 케어, 오랄 케어, 그죠? 그다음에 뭐죠? 바디 케어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오늘도 다 쓰고 나오셨죠? 네. 그래서 바디버든이라는 또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 제품이 맨날 씹는데 이제 피부를 통해서 내가 독이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유해물질로 들어오는 통로가 이렇게 3개예요. 입으로 들어오고 호흡기로 들어오고 피부로 들어오는데 이걸 경피 흡수라고 하는데 이 경부나 경기도 흡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경기도 흡수 그거는 폐가 걸러주고요. 입으로 들어온 건 간이 걸러주는데 피부를 통해 들어온 건 바로 혈액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한 양이라도 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경피독은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썼을 때 왜냐면 늘 쓰기 때문에 정자감소 불임까지도 또 연결이 된다는 거. 실제로 저희 친한 언니가 회사 다녔던 언니가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40대에. 근데 그 언니가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수리 다 바꿔드렸는데 그분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한 얘기가 맞더라.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유방암 이 림프에 제일 가깝잖아요. 유방이. 그래서 그 유방암을 딱 걷어내면 거기서 샴푸 냄새나 이런 파운데이션 찌꺼기 그렇게 나온대요. 선크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여주더래요. 당신한테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그만큼 바디버든도 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몸에도. 그래서 유방암 세포, 파라벤 검출 이런 것들도 이제 MBC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무심결에 쓰는 것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MIT 기억나시죠? 무수한 아이들을 죽인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데 이게 치약에도 다 모든 치약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치약 많이 보신 치약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 저는 처음 할 때 제품 강의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품 공부하니까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부가 돼서 해야 되는 공부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가 쓰는 그 작은 생필품이 지구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포원이죠, 제품. 원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카 직접 만들진 않지만 국내에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모든 이런 제품들 국내에서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중소기업들을 상생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 기준을 높여갖고 정말 퀄리티 높은 제품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9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IMF 때부터 같이 상생을 아메이는 미국 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을 위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캐시백도 저희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저희가 캐시백을 받아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쓰잖아요. 또 미국 기업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원포원 제품들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특히 아메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하기 좋은 제품들이에요. 왜냐면은 휴지, 생리대, 커피 이런 것들을 안 쓰신 분 없으니까 기름, 그죠? 장류 이런 것들은 다 쓰시기 때문에 아메에서 이런 것도 나와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고요.
제품 출시 원칙은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 다큐를 봤더니 정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 만들 자신이 있었는데 국제 기준이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아메가 다 알려주고 다 해줘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다 판로가 외국까지 뻗쳐나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SG를 진정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생구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팔렸지만 이렇게 지금 지요셉 박사님 아시죠? 왜 바쁘신지 아시죠? 잘 안 보이세요. 일본 가 있으세요. 일본 아메에 또 진출한다고 하고 다른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메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를 가봤는데 제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 들어온 그 모든 아메 제품은 부산을 거쳐서 아시아로 다 중국 아메, 일본 아메로 나가는 이런 시설을 한국에다 유치를 하는 바람에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쪽 어떤 부선 지역이 되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아메가 주고 있어요.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봐야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여태까지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뭘 해야 되나? 유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유통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제품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통로가 돼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해서 예전에는 총판 도면 소매를 거치거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깔리거나 아니면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사시죠? 이 어떤 방법으로 사셨든 이 모든 게 광고를 포함해서 이게 다 유통이에요. 이 제품이 존재하는 걸 알려주는 건 광고고 그게 실제로 갈 수 있게 배달을 시켜주든 갖다 주든 하는 건 유통이라는 거죠. 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사셨든 그냥 소비자일 뿐이었어요.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어떤 데도 주지 않고 저희한테 그 권한을 줘서 그냥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랑 같이 쓰는 나처럼 생필품을 바꿔 쓰는 친구들,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내가 있죠. 나한테 이걸 알려준 건 스폰서라고 하고요. 스폰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앱을 깔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번호가 부여가 되고 내가 앱 쇼핑을 하시는 거죠. 또 내가 했듯이 A와 B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A, B한테 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그림이 됐을 때 4명이 함께 썼죠. 아메이는 그냥 공동구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동구매인데 다른 다단계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가입하신 분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의 그룹은 4명이니까 80만이죠. 다 20만 셨다고 가정을 해봤으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60만 3명이 함께 썼기 때문에요. A, B는 20만씩 각자 소비를 했죠. 이랬을 때 저 요율표에 의해서 20만이 넘으면 3을 준다고 했네요. 3%. 그래서 2, 3은 6천원씩 두 분이 이렇게 먼저 가져가시게 되고요. 아래부터 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하신 분들 그러면 내가 얼마를 가져가나 봐야죠. 60만이었지만 이미 6천원 두 분이 가져가셨죠. 3만 6천원 중에 12,000원이 빠졌기 때문에 나는 24,000원이 나의 통장에 캐시백으로 꽂힙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이미 36,000원이 나갔죠? 스폰서의 매출은 80만, 아직 120만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이 6%라 86에 48, 48,000원에서 이미 36,000원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스폰서는 12,000원. 많이 보신 거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설명을 하셔야만 아메이에 대한 오해가 먼저 풀리시거든요. 분명히 먼저 가입했고 매출이 높은 스폰서보다 내 수입이 높다라는 거.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매우 재미있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난 스폰서가 위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1번으로 아메에 가입했다고 가정해서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도 변동되는 게 없죠. 결국은 스폰서가 나의 노력에 1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스폰서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스폰서님한테 여쭤보셔서 이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9% 아까 요일표 보셨죠? 120만 포인트인데 3% 함께 자가소비를 하시는 세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함께 9%를 만들게 되시면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이제 주어지고요. 내가 마트를 바꾸고 친구들 몇 명한테 소개했는데 15만 원이 들어오는 마트 보신 적 있어요? 한 5천 원, 만 원 쿠폰 준다고 해도 굉장히 열심히 소비하시지 않나요? 이건 실제로 현금으로 꽂히는 거고요. 또 5만 원 상당의 샘플 키트가 주어집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그 친구도 이제 6%, 한 2명이랑 함께 같이 쓰는 거죠. 6%가 됐을 때 내가 15%가 되면 브론즈 빌드라고 해서 80에서 한 120만 원, 한 30만 원 이제 정액으로 더 주죠. 원래 줘야 되는 금액에서.
근데 이 80에서 120이요. 그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부인 몰래 좀 추가로 있었으면 하는 돈이래요. 여자분들도 남편 눈치 안 보고 내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돈이 요거래요. 그래서 부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이걸 원하시는데 마트 바꾸는 걸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내가 15%에서 이제 SP, 1000만을 SP라고 하는데 Q를 치면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BB, 브론즈 빌더가 되겠듯이 나도 어떻게 그 부업하는 그 돈을 어떻게 벌어라고 궁금해하는 친구 3명한테 그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브론즈 빌더가 돼도 도와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SP가 되고요. 월 400만 원 정도의 이제 연금성 인쇄소득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부캐가 아니라 본캐로 하셔도 되는 금액 아닌가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 1급 5스타 이런 분들이 군 장성분들이 그 연금을 얼마 받느냐 했더니 300에서 500 사이래요. 딱 중간 400. 여러분 별 5개는 못 따셔도 이거는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써야 되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꼭 아는 사람이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SP도 됐듯이 이제 진짜 아메가 인쇄가 되는 이유는 내 파트너도 SP가 될 수 있겠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1000만을 됐을 때 이제부터 이제 리더십 보너스, 2차 보너스가 시작이 되고 이게 진정한 인세거든요. 6%, 60만 원이 추가로 1% 별개로 아메에서 적립했던 돈에서 줘요. 이거는 이제 파트너의 1000만을 많이 도울수록 인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윈윈 구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면 이제 1000만을 첫 번째 했을 때 SP, 3번 하시면 GP, 그 다음에 이제 6번 하시면 플래티늄,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가시면서 이제 정식 사업가가 되시고요. 상속이 인정이 되고 해외여행도 이제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플래티늄이 되시는 분들 2분을 후원하는 분을 이제 사파이어. 이 3분을 후원하면 에메랄드, 6분을 후원하면 다이아몬드. 그래서 스폰서님이 제가 이 회색 동그라미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무한대요. 아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전하고 싶은 만큼 내 수입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죠, 아메이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 보이시죠? 솔직히 전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서 제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품을 공부하시면 쉬워져요. 너무 재미있게. 제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아이템이 굉장히 훌륭한 변하지 않는 생필품이라는 거, 이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의 부캐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시든 뭘 하시든 죽을 때까지 소비자라는 게 부캐거든요. 소비자. 그래서 그거를 직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메의 발상을 이렇게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든 생필품을 쓰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그분이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전달을 해주고 알려주는 일을 저희가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저기 보시면 뭐 욕실, 화장대 이렇게 저희가 뭐 주방 이런 데서 막 이런 것들을 쓰시죠. 엄청나게 쓰세요. 이건 다 나열하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정말 혹시 좀 무료하시다면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쓰고 있지? 근데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쓰고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걸 다 어디서 쓰셨나요, 그동안? 이런 데서 막 사셨잖아요. 그죠? 쿠팡 뭐 이런 데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의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끝까지 소비를 할 거니까 이 소비를 내 소비로 바꿔보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 이걸 써도 돈이 들어오고 화장대에서 화장을 해도 돈이 들어오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돈이 들어오고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거. 결국은 이게 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면 그 금액이 커지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소비는 우리의 소비가 되고 수입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자산성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메이 마트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일반 마트, 아메이 마트가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또 더 좋은 혜택이 있죠. 매달 꾸준히 쓰시는 애용자를 위해서 기존의 캐시백 이외에 또 더 지불하는 그런 에이클릭 머니 같은 것도 있고요.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 아메이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거 다 앱 깔려 있으시죠, 웬만하면. 특히 저도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앱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저희를 다 소비자를 삼아가지고, 저희를 회원으로 삼아서 엄청난 부를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내가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도 플랫폼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연결이 진짜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자본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점포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아까 제가 제품 너무 자랑했지만 요즘은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하는 세대예요. 아이들이 싼 것만 찾지 않거든요. 그런 제품인지, 또 이게 지속 가능한지.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아메이가 진짜 딱 제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까 봤을 때 브랜딩, 또 경험을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자산소득원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거는 너무 막연하고 하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바로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게 만들어지고요. 이 시스템은 바로 저희 시너스텍 강력까지 세븐 루틴을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죠. 이 지렛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라는 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정말 긴 걸 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했을 때만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렛대는 바로 이 시스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속한 시스템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미팅도 있지만 정말 강력한 스폰서님 다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게 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메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입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가진 자와 이제 속한 자로 나뉜대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쓰시고 아무리 우버를 하시고 뭐 쿠팡에서 하셔도 그게 여러분들 속한 자죠. 하지만 아메이는 회원번호를 부여받으시는 순간에 가진 자가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가장 위대한 미래학자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시장 구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시장은 다 이제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그걸 다 대신할 거다. 결국은 반드시 네트워크를 하나는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은 매우 단순하다는 거죠. 제품 먼저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써본 경험,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걸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사는 걸 다르게 하시면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사는 것이 달라지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또 이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내가 3일 전에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좀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양치하셨죠? 휴지 쓰셨죠라는 거 하면 100% 맞출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수단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메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그 미덕의 첫 단계자 유일한 기본. 어떻게 보면 여기 오해가 많으셨다면 여기서 이해로 바꾸시는 걸 하시고요. 이해가 확신으로 하시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속 오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내 인생의 if, 어떻게 보면 언젠가가 만약이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20대부터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 회사 공기업 다니지만 나중에 나 나오면 뭐 하지? 저는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50대 이후를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메이가 빨리 불렸던 것 같아요. 아메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됐고 지금 제 인생의 if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를 위해서 요즘에 골든 막 너무 유명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분의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고 저희는 이렇게 언제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마르지 않는 수입원. 그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수단을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호응을 잘해주신 분이 한 분 눈에 보여가지고 저기 갈색 옷 입으신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쓰는 제품들만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굿모닝 이거는 안쪽에서 아름다워지시고 이건 바깥쪽에서 아름다워지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원폰에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